이민세관 단속국이 어제 연방수사기관과 대대적인 합동작전을 벌이며 뉴욕시 브롱스 지역을 급습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단행하며 성역 없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대 원조국인 미국이 해외 원조 프로그램 자금 지출을 중단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던 여러 국가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설 하루 전인 어제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3명의 부상자를 보고했지만 부상자 수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거주 중인 20대 남성이 우버에 탑승해 운전자에게 칼을 휘두른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시건주에서 한밤중 주택 침입 사건이 발생해 속옷 차림의 거주자와 총격전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제 연방수사기관과 대대적인 합동작전을 벌이며 뉴욕시 브롱스 지역을 급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 불법 체류자 20여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체포 영상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부, 폭발물 단속국,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합동으로 뉴욕시 브롱스에서 단속 및 체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에서 아파트를 점거해 납치 폭행 절도를 벌인 트란데 아라과 갱단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날 뉴욕시 브롱스, 오그단 애비뉴, 데보 테라스, 크레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3곳을 급습했습니다. 오그단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주거지로 들어가려는데 단속 요원들이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어 진입이 힘들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워싱턴 하이츠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수배 중이었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간주되며 체포 이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 뉴욕시경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뉴욕시에 잠입해 있는 용의자 검거 작전을 수행했다며 이들은 강도, 납치, 불법 총기 소지, 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넘 국토안보부 장관은 애덤스 시장님은 매우 훌륭한 인물로 어젯밤에만 4-5번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인물 중 1명은 매우 위험한 존재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뉴욕시경의 협력을 지원받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단행하며 성역 없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체포자들이 1,500명에 달하며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는 대상을 대략 7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CE뿐만 아니라 FBI 등 연방 사법 집행기관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은 주요 도시들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고 하루에 1,200명에서 1,500명씩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에 가속도를 내라는 백악관의 지시가 내려진 후 27일 월요일 하루 1,17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추방 대상자가 있는 아파트, 레스토랑, 일터 등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학교와 교회, 병원 등 이른바 민감 지역에서도 불체자 체포를 허용해 그야말로 성역 없는 체포와 추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ICE뿐만 아니라 FBI 등 연방 사법 집행기관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타겟으로 정한 형사 범죄 외국인 등을 우선 체포하되 체포할 때 같이 있던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 중 불법 체류 신분이면 누구나 함께 체포하고 있습니다. 핵심 타겟으로는 이민자 범죄정보 시스템으로 추적 정보가 있는 형사 범죄 외국인 67만 명,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들 130만 명, 여기에 바이든 시절 불법 입국을 했는데도 미국 안에서 풀어준 1,000만 명 중 2년이 안 된 절반 500만 명도 우선 체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ICE가 공개한 체포자들 중에는 살인, 성폭행, 마약, 갱단원들도 다수이지만 불법 입국자들도 있고 한인들처럼 오버스테이, 즉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자, 음주운전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들이면 누구나 체포하고 오래 걸리는 추방 재판 없이도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을 대략 700만 명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ICE는 수감 중인 추방 대상자들 5천 명의 신병을 인수받기 시작해 27일까지 일주일간 3천 명을 인수받고 추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원조국인 미국이 해외 원조 프로그램 자금 지출을 중단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던 여러 국가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지원한 자금으로 운영되어온 세계 곳곳의 구호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해외 원조 대부분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미국이 자금 지출을 중단하고 검토에 착수한 해외 원조 사업 총 규모가 6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023 회계년도 기준으로 최대 원조 수혜국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미국에서 약 17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동결 조치로 인도적 구호, 에너지 지원, 반부패 활동, 재향군인 지원 등 여러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원조 동결로 다수 인도주의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2023 회계년도에 3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는 군사, 경제, 인도적 지원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는 예외로 했습니다. 이집트는 요르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원조 금액인 1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원조 동결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계획도 국무부의 원조 동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긴급 구호가 142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분쟁, 평화, 안보 99억 달러, HIV, 에이즈 50억 달러, 운용비용 43억 달러, 기본보건 21억 달러, 환경보호 21억 달러 등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약 139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는데 이는 유엔이 추적하는 글로벌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인 42%를 차지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24년 전체 자금의 54%에 해당하는 47억 달러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미얀마 난민 10만여 명이 있는 태국 난민촌의 보건소가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세계 곳곳의 지뢰를 제거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공화당 의원 다수는 대외 원조 자금을 국내에서 쓰거나 절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 하루 전인 어제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3명의 부상자를 보고했지만 부상자 수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화재가 머리 위 수납장에 보관된 휴대용 배터리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항공편의 리튬 배터리 화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에어부산 항공기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비행할 예정이었지만 화요일 밤 후방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모두 비상용 슬라이스를 통해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대 여성 등 승객 3명이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대와 30대 남녀 승무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추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 강서 소방서는 오늘 새벽 브리핑을 통해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기체 꼬리 부분부터 동체 중간까지 불이 번져 있었다며 화재 당시 항공유 3만 5천 파운드가 기체 양쪽 날개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1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국방부는 화재의 가능한 원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합뉴스는 머리 위 수납 공간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 후 화재가 번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기가 기내를 가득 채우자 비상구 근처에 앉은 승객이 문을 열었고 승무원이 반대쪽 문을 열어 다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기기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항공 안전 전문가들에게 점점 더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FAA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미국 항공편의 리튬 배터리 화재는 2015년 이후 388% 증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 가까이 발생한 것입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탑승해 운전자에게 칼을 휘두른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체포됐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레오니아에 거주 중인 25세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우버 차량 강탈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살인 미수 및 차량 강탈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은 어제 오전 9시 15분경 던컨 로드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37세 남성을 발견해 즉시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머리에 여러 개의 자상이 있었으며 어깨와 팔을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사건 당시 용의자 마슨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에 승객으로 탑승했지만 이후 운전기사를 공격하며 수차례 칼로 찌른 뒤 우버 차량을 훔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마슨은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뉴저지 포트리 버킹엄 로드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용의자 마슨은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에 구금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지난 주말 미시건주에서 한밤중 주택 침입 사건이 발생해 속옷 차림의 거주자와 총격전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주택 거주자와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침입자 모두 총상을 입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시간주 디어본 하이츠에서 24세 남성 벤자민 네버스의 주택에 2명의 침입자가 침입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한밤중 부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침입자들은 네버스의 룸메이트를 거실에서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네버스는 침대에서 일어나 총을 들고 침입자들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올 것에 대비했고 침입자 중 한 명인 필립 프라이스가 네버스의 발을 먼저 쏘며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네버스와 프라이스 간의 격렬한 총격전이 기록되었으며 프라이스는 침대 아래에 숨은 네버스의 여자친구에게도 총을 발사해 그녀가 등에 총상을 입고 신장이 손상되었습니다. 네버스 역시 발과 등에 총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는 총격전 후 도주하던 중 계단에서 쓰러졌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살인미수, 무장강도 등 21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용의자는 현재 수배 중입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한인 법조인이 일리노이주 수뇌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메리 오브라이언 일리노이주 대법원장은 소니 최 윌리엄스 록포트시 검사를 제12 수뇌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서울 출생인 윌리엄스 검사는 1977년 가족을 따라 이민 왔으며 2017년부터는 록포트시 검사 겸 최고 법률 책임자로 근무해왔습니다. 2023년 한인 최초이자 유색 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2배 이상 뛴 계란 가격이 올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계속되는 조류 독감과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계란 가격이 20% 치솟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계란 12개 평균 가격은 4달러 15센트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0센트 비싸졌고 2023년 여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계란이 없어 구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월과 12월 2달 동안에만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도살 처분된 암탉은 약 1,720만 마리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의 우대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전국 대학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측이 연방 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2023년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대학 측이 간접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해 입학 전형에서 이를 고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정부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 관련 자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로 많게는 3조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혼란이 뒤따랐고 야당인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